요즘 정말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약들이 있죠? 그런데 혹시 이 약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순 100만 명이 사용하는 GLP-1 약물과 위산역류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GLP 원작용제, 정말 대단하죠? 당뇨병 치료는 물론이고 체중 감량에도 그야말로 혁신적인 효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학에서는 언제나 하지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최근에 발표된 아주 큰 규모의 연구 하나가 이 놀라운 약들의 또 다른 이면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발견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이죠. 뇌과학연보에 실린 이 대규모 연구가 대체 무엇을 밝혀냈는지 그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을 쓰는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당뇨병 약을 쓰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르는 위식도 역류 질환, 즉 GRD에 걸릴 위험이 무려 27%나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27배. 이게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이 약을 쓴다고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발해식도처럼 훨씬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무려 55%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속이 좀 쓰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위산 역류가 계속되면서 식도 조직 자체가 변해버리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과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작은 실험실에서 몇 명 데리고 한 연구가 아니거든요. 무려 1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그것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영국의 방대한 국가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 연관성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이 부작용의 원인은 바로 이 약이 효과를 내는 핵심적인 작동 방식, 바로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위 배출 지연입니다. 이 약들은요, 우리 위가 음식을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위 출구에 천천히라는 표지판을 세워두는 셈이죠. 바로 이 작용 때문에 우리가 포만감을 훨씬 오래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 감량 효과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이 잠재적인 부작용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요.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위 속에서 일종의 교통체증이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약효 때문에 음식과 위산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의 내부 압력이 점점 높아지겠죠. 결국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한 위산이 약한 위쪽, 즉 식도 방향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류의 연쇄 반응인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개연성 있는 결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학자들이 이 연관성을 보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예측 가능한 아주 논리적인 결과라는 뜻이죠.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GLP-1 약물은 다 똑같이 위험한 건가 하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약물의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특히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위식도 역류질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기 RR 2.43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상대 위험도라는 건데 다른 GLP-1 약물보다 위험이 2배 이상, 거의 2배 반에 가깝게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약물이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다른 위장관계 부작용 비율이 높은 경향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경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메스꺼움 같은 다른 위장 부작용 발생률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뚜렷하죠. 단기작용제인 엑스나타이드는 31.7%로 가장 높고 우리가 방금 본 세마글루타이드 역시 21.5%로 꽤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둘라글루타이드는 10%로 상대적으로 낮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 메스꺼운 증상 자체가 위산 역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이 약들을 지금 복용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복용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정말 대단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고 비만 환자의 체중을 극적으로 줄여주면서 다른 수많은 건강 위험을 낮춰주죠. 심지어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낮춘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그 의학적 이점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의 핵심 메시지는 경고나 불안이 아니라 바로 인지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니 당장 약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잘 살피고 만약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사 선생님과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흡연을 하시거나 비만 자체가 현재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위나 장의 운동 기능이 좀 약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런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인들이 위산 역류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질문을 남깁니다. 이건 단순히 GLP-1 약물 하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현대의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혜택을 주는 약들과 또 그 이면에 새롭게 드러나는 위험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